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지인들이 나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어려워, 깊은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와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 5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나 화이트 품종 좀 잘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지루하실 틈이 없게 제가 틈틈이 추천 와인을 넣어놨거든요. 믿고 마시는 와인 여신의 추천 와인,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품종은 샤르도네입니다. 샤도네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2가지인 이유도 있는 게 이 샤르도네는 굉장히 다양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품종입니다. 샤르도네라고 위키 백과에 쳐보면 포도가 자라는 모든 지역에서 자란다라고 할 정도예요. 샤르도네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와인입니다. 왜냐면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샤르도네랑 온화한 지역에서 자라는 샤르도네가 좀 풍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셔보고 이 샤르도네 맛있네? 라고 느끼셨다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샤르도네인지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서늘한 지역, 그러니까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온 샤르도네부터 또 온화한 지역, 소노마 같은 데서 나온 샤르도네까지 다양한 샤르도네를 좋아해요. 그나마 좀 덜 좋아하는 게 샤블리 정도? 이거 와린이를 위한 컨텐츠잖아요. 여러분, 샤블리 품종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근데 샤블리도 샤르도네예요. 이 샤블리가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장 북단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북단으로 가면 쌍파뉴랑 알자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늘한 기후에서 만든 샤르도네고, 굉장히 따뜻한 지역, 소노마 같은 지역에서 만든 샤르도네랑은 풍미가 많이 다르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당연히 기후와 때로와도 있지만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을 좀 많이 시키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오크 특유의 바닐라, 토스티한 향들이 나고, 조금 화이트 품종 치고는 맛도 좀 진하고 깊이가 있죠. 근데 이 샤블리는 오크 숙성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틸 숙성을 하고, 오크 숙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짧게 해요. 샤블리 같은 경우는 컬러감도 조금 연하고 맛의 깊이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오크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샤르도네와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샤르도네? 맛있겠는데? 어떤 걸 마셔보면 샤르도네의 매력을 알 수 있을까? 제가 추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샤또 몬텔레나의 샤르도네예요. 이 와인은 나파의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유명해진 건 1976년에 있었던 파리의 심판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파리의 심판이 좀 되게 재밌는데 얘기가 좀 길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와인과 미국 나파 와인들을 섞어서 블라인드로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때 레드와 화이트 둘 다 1위를 미국 와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고 미국 와인의 가치를 이제 다시 한번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1등을 한 화이트가 바로 이 샤토 몬텔레나예요.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그 소재로 나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난 와인보다 더 좋아해 하신다면 와인 미라클을 한번 보시고 나시면 이 와인이 되게 궁금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와인을 추천드린 이유는 그런 막 대단한 이벤트의 주인공이었던 와인 치고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아직도 10만 원대 초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 저는 이거 때로에서 행사로 10만 원보다도 안 주고 산 것 같거든요. 가격에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이 한 블라인드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 말은 나파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샤르도네입니다. 전형적으로 잘 만든 샤르도네를 느껴보시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줄여서 쇼블이라고도 하시고, 이 소비뇽 블랑도 다양한 기후에서 비교적 잘 자라는 편이에요. 원래는 당연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품종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소비뇽 블랑을 처음 접하시는 건 대부분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을 접하실 거예요. 가격이 아주 좋거든요. 제가 여름맞이 화이트 와인 추천편에도 그래서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을 추천해드렸죠. 러시안잭을. 이 소비뇽 블랑은 특히 여름에 사랑을 많이 받는 품종이죠. 왜냐하면 산미도 조금 있고, 그 특유의 풀향? 약간 그린한 그런 노즈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마시면 기분을 굉장히 상큼하게 해주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소비뇽 블랑 하면 이제 가성비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소비뇽 블랑이 그렇게 저렴한 품종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와인샵에 갔는데 손님께서 직원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뇽 블랑이 샤르도네보다는 좀 저렴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글쎄요. 보르도 같은 경우 여러분 오데샤또 아시죠? 오데샤또 중에 오브리옹에서 나오는 블랑
블랑이 있어요. 이 블랑은 소비뇽 블랑이거든요. 하지만 루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100만 원이 넘는 소비뇽 블랑인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5배가 더 비싼 소비뇽 블랑이 있거든요. 바로 나파의 스크리밍 이글에서 나오는 소비뇽 블랑이에요. 이 와인의 가격은 스크리밍 이글이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죠. 역시 루즈보다도 비싸니까 현존하는 소비뇽 블랑 중에 아마 가장 비싼 소비뇽 블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가의 소비뇽 블랑이 미국이다. 좀 의아하신가요? 이 소비뇽 블랑의 미국 내 인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2011년에 7만 9천 톤이었던 생산량이 10년 후인 2021년에는 13만 톤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 와인의 인기를 이끌었던 건 미국 와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몬다비가 1968년 피메 블랑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뇽 블랑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소비뇽 블랑은 조금 저렴하다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살짝 바꾼 거죠. 이게 뭘 따라한 거였냐면요. 프랑스 루아르 지방의 푸이피세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이피세, 쌍세르, 피메 블랑 다 소비뇽 블랑입니다. 소비뇽 블랑은 일반적으로 숙성을 잘 하지 않고 사서 대부분 바로 드실 거예요. 왜냐면 상큼한 그냥 과시량으로 즐기는 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근데 푸이피세나 쌍세르처럼 오크로 숙성을 한 지역의 같은 경우는 숙성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 소비뇽 블랑은 뭘까요? 이거 저의 약간 킥이에요. 이거는 텐츠라는 와이너리의 소비뇽 블랑인데요. 제가 가장 비싼 소비뇽 블랑이 뭔지 말씀드렸죠. 스크리밍 이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텐츠는 스크리밍 이글의 바로 옆밭입니다. 그러니까 텐츠에서 보면 그 스크리밍 이글의 건물이 보여요. 밭은 당연히 보이고. 그러니 거기서 만든 소비뇽 블랑은 때바가 좀 비슷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브리옹의 블랑이나 스크리밍 이글의 소비뇽 블랑을 마셔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인생 소비뇽 블랑이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 이게 굉장히 소량 생산하는 하우스인데 국내에서도 극소량 수입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일부러 수입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11월 초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10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샀던 가격이랑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고급, 정말 맛있는 소비뇽 블랑을 한번 마셔보고 싶으시다? 추천합니다. 세 번째 품종은 리슬링입니다. 리슬링은 독일과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죠.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재배가 많이 되는 품종입니다. 대표적인 재배 지역으로는 모젤, 라인가우, 팔츠 정도가 있죠. 리슬링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었지만 근래 트렌드는 또 드라이 리슬링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게 샴페인향 똑같이 사람들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줄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리슬링을 드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맛에 대한 구분이 필수죠. 트로케는 단맛이 없고 카비넷은 약간 늦게 수확한 아주 적은 당미, 수페트레제는 늦게 수확했다는 뜻으로 여운이 남는 단맛, 아우스레제는 더 늦게 수확해서 충분히 숙성된 단맛, 아이스바이는 영화에서 언포도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숙성을 오래 할수록 당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단미의 리슬링을 찾으시는지는 되게 취향이 갈릴 수 있잖아요. 리슬링은 바디감이 되게 무겁진 않지만 산미와 단맛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장기 숙성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의 리슬링은 100년도 버틴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도 당도가 없는 리슬링은 5년에서 15년, 당도가 있는 리슬링은 20, 30년 정도는 충분히 버티거든요. 그래서 약간 숙성된 리슬링이 또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슬링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페트롤 향이죠. 리슬링을 처음 드셔보시면 이 페트롤, 그러니까 약간 석유 같은 향 때문에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게 TDN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TDN이라는 성분이 생기는 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숙성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강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성할수록 비싸지는 와인의 특성상 이 페트롤 향이 강한 건 고급 와인의 특징같이 여겨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페트롤 향이 또 익숙해지면 그렇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 페트롤 향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리슬링은요, 슐로스 고벨스버그의 리슬링입니다. 오스트리아 리슬링이에요. 와린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리슬링은 병 모양 자체가 딱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병 모양 보고 아, 리슬링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리슬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단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슬링 경험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 리슬링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마셔봤는데 너무 괜찮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마시는 건 가익스버그라는 애인데 얘는 집에 얘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생산자는 로버트 파커 점수 고득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또 유명한 생산자입니다. 가격은 한 10만 원 전후일 거예요. 레이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진 않아요. 가장 저렴한 애가 8만 원, 제일 비싼 애가 10만 원대 초반 정도 할 거예요. 이 와인은 직구로 하면 굉장히 저렴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위클리 와인에서 저는 5만 원대에도 구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로버트 파커 점수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리슬링인데 10만 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세핀 런칭 행사 때 잘토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잘토님이 이 와인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토님이 오스트리아 분이잖아요. 현지인 추천. 저 신뢰가 가지 않으시나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품종은 슈냉블랑입니다. 이거 와린이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인을 조금 드셔보신 분들도 슈냉블랑의 캐릭터를 그리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슈냉블랑은 좋게 말하면 다재다능하고 나쁘게 말하면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얘는 드라이로도 만들고 스위트로도 만들고 심지어 스파클링, 끌레망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슈냉블랑은 생산지도 다양합니다. 프랑스는 당연하고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중국에서도 만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생산, 재배가 되지만 슈냉블랑이 이 지역의 대표 품종이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소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지로는 프랑스 루아르 지방이 있었지만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남아프리카에서 프랑스보다 무려 2배 많은 슈냉블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냉블랑의 대표적인 산지는 남아프리카가 되어버린 거죠. 미국에서도 슈냉블랑은 약간 비운의 품종이에요. 198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프랑스보다 더 많은 슈냉블랑이 생산됐다고 하거든요. 2006년에 5,300헥타르에 달했던 생산 면적이 불과 4년 만에 3,000헥타르로 줄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품종들의 인기가 올라가서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슈냉블랑을 대부분 블렌딩 품종으로 사용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파밸리에 가서 샤플렛이라는 와이너리에서 슈냉블랑으로 만든 와인을 주셔가지고 마셔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청량하고 깔끔한 맛이 나는 와인인지 몰랐거든요. 대표적인 노즈는 청사과 같은 향인데 거기에 이제 미네랄리티도 있고 산미까지 얹어지면서 여름에는 소비뇽 블랑이 아니라 슈냉블랑인가? 할 정도로 좀 맛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추천 와인으로 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걔가 국내 수입이 안 된대요. 아 진짜 수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딱히 지금 기억나는 그거 말고 이건 정말 추천한다 하는 슈냉블랑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슈냉블랑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남기도록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품종은 사바냥입니다. 사바냥은 와인을 좀 드신 분들한테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사바냥의 대표 산지는 쥐라예요. 근데 쥐라라는 말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쥐라기 공원 할 때 그 쥐라기가 쥐라 산맥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쥐라 산맥에서 뭐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것들에 대한 화석들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쥐라 산맥에서 쥐라기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지층이 쌓여있는 때루아에서 만든 굉장히 특색이 있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죠. 쥐라에 있는 사바냥에 재배하는 산지들이 대부분 산맥에 있대요. 이 사바냥은 화이트 품종치고 만생종, 그러니까 늦게 수확하는 품종이라고 해요. 산맥에 있는 지형들이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 늦여름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져 와서 만생종을 키우기에 좀 적합한 산지라고 합니다. 쥐라 지역하면 뱅존, 뱅드파이가 유명한데 그래도 사바냥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건 뱅존이죠. 이 뱅존은 옐로우 와인이란 뜻이래요, 프랑스어로. 근데 사바냥으로 만드는데 옥교통을 6분의 5 정도만 채워서 그러니까 쉐리 와인을 만들듯이 만든다고 해요. 다른 점은 옥교통에 남아있는 공간에 와인의 표면에 하얀색 막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막이 와인을 보호해서 이 뱅존의 6년이 넘는 숙성 기간 동안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6년을 숙성했으니 색깔이 당연히 노래지겠죠. 그래서 뱅존이 옐로우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숙성이 된 뱅존에서는 되게 너트의 향, 그러니까 아몬드 호두 같은 향이랑 뭐 말린 밤 같은 향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오크통에서 숙성한 이유만으로 제가 의아했던 건 상당히 많은 문서에서 쥐라의 뱅존은 솔라라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솔라라 방식이 아니죠. 왜냐면 솔라라 방식은 블렌딩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뱅존은 블렌딩을 하지 않고 단일 오크로 만든 빈티지 와인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솔라라라는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정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쉐리 와인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뱅존은 주정 강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의 도수 13도에서 15도 정도의 와인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표면에 하얀 막을 생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한 걸 수부활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근데 또 요즘 유행하는 쥐라의 사바냥은 일반적인 와인 메이킹 방식으로 만든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메이킹 방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오이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부활과 오이에가 캐릭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바냥의 와인 레이블에서는 그 두 단어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사바냥의 인기가 많아진 거는 내추럴 와인의 영향이 크죠. 내추럴 와인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바냥은 내추럴 방식으로 와인 메이킹을 많이 하거든요. 수부와 우위에 다요. 이 사바냥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와인은 도멘디 펠리칸의 우위의 사바냥입니다. 제가 이 와인이 지금 사바냥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비타트라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와인인데 제가 사바냥을 넣을까 말까 막 엊그제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트라 독일에 주문을 하면 촬영일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오진 못해서 이미지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우위 방식이니까 당연히 오크에서 6년씩 숙성한 스타일이 아니고요. 사바냥 품종으로 일반 와인 메이킹처럼 만든 와인인데 이 와인을 통해서 사바냥의 품종을 이해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바냥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충분히 드셔보실 만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제가 드린 설명이랑 아마 오늘부터 하나하나 새로운 품종들을 시도해 가시다 보면은 이 품종의 캐릭터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이트 와인도 1년 내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이트 와인을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편에 레드 와인의 품종별 특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